됐고, 해야 될 얘기는 이 정도였고요. 공지는. 수업을 좀 시작하죠. 지난번처럼 앞 시간에는 여러분 질문했던 문제 주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원 말고 다른 쪽에서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원의 방정식 질문 쭉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그 문제 골라가지고 또 바로 질문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뒷시간에는 도형의 이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그거는 뭐 이따 수업할 때 얘기하고요. 일단은 자 내용부터 보러 가죠. 1152번입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될 문제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질문 안 한 것 중에 고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 선생님이 왜 안 해주지 싶은 문제들도 역시나 메모해 두시면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1152번부터 보죠. X축, Y축, 그리고 직선 5X 더하기 12Y-8은 0.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는 원 중에서 큰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이 두 개 있나 봐. 그 둘 중에 큰 원 구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건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있고 X축, Y축에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1, 4분면에 있는 원 대략 이 정도 생겼겠죠? 이런 거. 이 원인데 이 원이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작아지면 요 왼쪽 밑에도 있고 커지면 이렇게 위로도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에 접하더래. 요 직선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을 찾아보잖아요. 이 원 나중에 그리겠다. X절편이랑 Y절편을 찾아보면 Y에다 0 대입할 거야. X는 5분의 8이에요. 그죠? 대충 뭐 여기쯤이라고 보자고요. 여기 5분의 8. 그리고 X에다 0 대입해보면 Y는 12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3분의 2면 뭐 한 요쯤 된다고 볼까요? 대충. 해서 요 둘을 이은 직선 될 거거든요. 대충 요 정도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이 됩니다. 요 직선 위에 요 직선에도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다라는 말이에요. X축이랑 Y축에도 접할 건데 요 직선에도 접하는 어떤 원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림 대충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선을 너무 호기롭게 크게 그렸는데 그림 대충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하나는 아마 요 정도 되는 원일 것 같아요. 대충 보이죠?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거 대충 상상해가죠. 중심이 여기 있는 요런 원.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또 하나의 원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커져야 되네. 칠판이 좁아서 더 못 그리겠는데 잠깐만요. 오메! 대략 이 정도 크기의 원 되겠죠. 이런 원. 더 커져야 돼. 한참. 네, 제가 너무 칠판 크게 그렸나 봐요. 거의 이 정도 사이즈의 원이 될 거다라는 거야.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는. 이거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 칠 건데 이 그림 그려가면서 뭐 문제 풀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자고요. 보면 자 어쨌든 중심이 원 자체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심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X축, Y축에 접하면서 1, 4분면에 중심이 있는 녀석은 누구라고 했냐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쵸? 다시 아까 그림 보시면 이런 거였다고. 1,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기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거 수선 떨어뜨려요.
반지름이야. 수선 떨어뜨려요. 반지름이야. 그런데 얘가 중심의 x좌표, 얘가 중심의 y좌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r, r, 반지름이 r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원이랑 이 직선이 접한다 그랬어요. 직선이랑 원이 접한대. 뭐 해야 돼? 방법은 두 개였어요. 너무 오래돼서 깜빡깜빡 하려나? 방법은 두 개였다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판별식. 이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하래. 근데 이거 숫자 이렇게 생겼는데 무섭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을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죠? 그게 좀 낫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 어디 있냐면 r, r. 반지름은 r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선은 5x 더하기 12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 5의 제곱 요건 12니까 12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 요 좌표 대입하는 거였어요. 5r 12r 빼기 8 여기에 절대값 얘가 누구랑 같다? r이랑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을 풀면 r이 두 개 나올 거다라는 말이고요. 분모는 뭐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가 아니지 진지게 알고 있었어야 돼. 아예 배우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중3 때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서 몇 가지 세트 배웠죠. 뭐 3대 4대 5. 그 중에 하나죠. 5하고 10이에요. 빗변 길이 얼마냐면 13대죠. 5대 12대 13. 그래서 분모가 13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분자는 17r 빼기 8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13r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요거 풀어보시면 절대값 붙은 거니까 뿔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거 풀어보면 17r 마이너스 8이 실제로 13r일 수도 있고요. 17r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3r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위에 거대로 하자면 넘어갈 거니까 4r이 8이어서 r이 2더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녀석이 하나 있고요. 얘는 요거 넘어가면 30r이야. 밑에 쓸까요? 30r. 얘가 8이래요. 그래서 r이 15분의 4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지름이 찾아져요. 제가 처음에 그렸다 지운 거 생각해보면 조그만 원 하나 있고 커다랗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 있었죠. 그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2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15분의 4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원 중에 큰 원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큰 R2를 고르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은 이렇게 생겼고 요 원이랑 다시 요 직선이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두 개인데 그 둘 중에 큰 거 찾으래요. 식으로 생각해보면 원의 중심,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요걸로 R을 두 개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보고 있군요. 요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59번입니다. 1159번. 제가 고른 문제들 거의 다 제일 마지막, 유형별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에요.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 보시면 원이 나와 있는데 뭐 중심이랑 반지름 다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원이 누구인지 아예 딱 나와 있고요. 그 원이랑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래요.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곳에서는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식을 배우잖아요. 뭐 원이랑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를 판별식으로 보든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걸로 보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손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이야기하는 걸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미지화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걸 다 유형화해서 외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래요.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원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의 중심.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이 원이랑 어떤 직선이 있대요. 뭐 직선도 대충 그려보자고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대략 이 정도 생겨먹은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는데 뭘 물어봤다고? 원과 직선의 두 교점. 제가 빨갛게 점 찍을게요. 요거랑 요거요.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거 찾으래요. 그럼 점 찍어 놓고 나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냥 허공에 점 두 개가 있어. 이 두 점 지나는 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래. 누굴까? 이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두 교점 지나는데 교점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찾는 건 둘째고 찾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해보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교점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래. 그럼 이런 생각하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거란 말은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란 말이고 그 반지름이 가장 작은 녀석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대장 요즘 들려나? 아니야? 오,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 너무 커. 좀 줄여. 이거죠. 이게 뭐냐면 빨간색 점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얘가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일 거다. 그냥 점 두 개 있는데 이 두 점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건 찾으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면 된다고요. 그죠? 그게 제일 작을 거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꼭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제일 작은 거고 두 점 딱 못 박아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풍선이야. 바람을 분다고 보면 얘가 점점점 커지겠지. 근데 커질 건데 이 둘은 픽스되어 있으니까 약간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큰 원이 그려질 거예요. 점점 큰 원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야. 반대로 왼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커다란 원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거 고르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일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니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세요라는 말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됐냐면 아이 최소인 원이 누구라고? 그래서 이거라고. 빨간색 선분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거. 이게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이다 라고 치면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 길이 구해야지. 좌표 구할 필요 없잖아요. 이 길이 구하면 돼. 그럼 이 길이는 뭔데? 이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피타고라스. 그죠? 그거 구하면 현의 길이 절반. 그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반지름. 그걸로 넓이 구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되게 무섭게 장황하게 나왔어. 이런 거 선생님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안 했지. 이런 걸 어떻게 다 얘기해. 하지만 그림 그려보니까 뭐 하라는 거라고? 현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말이라고요. 그쵸? 다음은 75번. 두 원이 나와 있어요. 얘도 보니까 뭐 중심이랑 반지름 다 나와 있고 직선 L이 첫 번째 원에는 접할 거고 두 번째 원의 넓이는 2등분한대요. 야,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무슨 소리일까?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무슨 소리일까? 를 생각해보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구나라는 말이겠죠. 오, 얘도 원이 있고
중심. 직선을 하나 그어서 넓이 이등분을 할 거야. 얘는 당연히 이등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좀 옮겨볼까요? 좀 더 옮겨볼까요? 아직 이등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좀 더 옮겨서 원의 중심을 딱 지나가게 만드는 순간 그때 원의 넓이는 이등분이 될 거라고. 이걸 제가 굳이 꼭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했어요 라는 말은, 자, 직선 L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했다는 말은 저 L이 원의 중심을 지나요. 이런 소리가 될 거라고요. 그죠? 이 원의 중심 어디 있는데 0, 마이너스 2. 그럼 결국 이 얘기네. 첫 번째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접선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제가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유형화해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원 밖에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둘이 중심이 이제 0,0이고 0, 마이너스 2예요. 게다가 반지름이 1이고 1이어서 요 둘은 서로 이제 접하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두 원의 위치 관계.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RPM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라면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그랬죠.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그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곳에서 보시면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2죠. 왜냐면 얘가 0,0이고 얘가 0,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런데 반지름이 1이야. 둘 다.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1이에요. 그래서 딱 요런 상태예요. 외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접하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첫 번째 원에는 접하면서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이등분한데 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는 직선 구하세요 였다고요. 대충 이렇게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 밖에 있는 점 y 빼기 마이너스 2는 m의 x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데 그래서 우변 다 넘기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인데 요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 0, 0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인 1과 같더라. 그죠? 그래서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에 분모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0, 0 대입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2예요. 얘가 얼마다? 원의 반지름인 1이다. 그래서 요거 넘겨보시면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겠다. 그죠? 2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4가 m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래서 m이 뿔마 루트 3인데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고르세요 했으니까 m이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기울기가 루트 3인 녀석이더라. 그러니까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얘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난다. 원 밖에 있는 점을 지난다는 힌트로 어떤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넓이를 이등분하게 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94번입니다. 94번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 있는 거여서 저 뒤에 있는 거여가지고요. 아마 안 본 친구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얘도 이 문제를 고른 건 뭐 누가 질문을 해서 고르기도 했지만 그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뜻에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중심이랑 반지름이 다 나왔어요. 뭐 써보면 이런 거지. 영어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녀석이고요. 얘는 중심이 0,0, 또 반지름이 2네요. 어휴, 반지름 둘이 똑같네? 그죠? 2고 2예요. 참고로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거든요. 반지름을 둘이 더하면 4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가 똑같아서 붙여 넣어보면 자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또 하나 있죠. 요것도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입니다. 공통현을 구하래요. 공통현 어디인지 그때 이야기했죠? 어이? 더 들었네. 지금 저 그림에서 공통현은 어디다? 원이 두 개 있고 그 둘이 내 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지. 여기지. 여기야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두껍게 칠해놓은 요 부분이 공통현이에요.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공통현의 중점을 구하래. 그러면 얘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왠지 얘랑 좌표 구해가지고 두 좌표의 중점 구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왼쪽 원이든 오른쪽 원이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왼쪽 원이든 오른쪽 원이든 주인공을 하나라고 정해보면 그 녀석에 대해서 얘는 현이기 때문에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2등분하게 생겼죠. 현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원 입장에서도 현이기 때문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2등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 상태에서 봐봐. 이 원의 중심을 떨어뜨려서 현 위에 수선의 발을 찾은 거랑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찾은 수선의 발이나 당연히 일치할 거예요. 그 말은 이 원의 중심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 보면 어쩐다. 딱 현의 중점을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하는 그 점을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찾았다고요?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 찾으세요인데 공교롭게도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보면 공통현의 중점을 딱 지나가게 될 거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그 점을 지나갈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물어본 건 공통현의 중점이지만 빨간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의 교점을 찾으세요로 바뀌었다고요. 요거랑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찾아야 되거든요. 노란색 직선 먼저 찾아보자고. 노란색 직선은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자면 엄청 긴 이름이 있는 녀석이죠. 누구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았죠? 이 또 윤섭이한테 물어보면 또 다음 문제 풀 때쯤 대답하겠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뭔 소리냐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K 가지고 찾는 건데 그 K가 하필 마이너스 1이었으면 X제곱도 없어지고 Y제곱도 없어지고 직선 될 거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 요 첫 번째 노란색 직선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냥 둘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뺀다는 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원 요거 전개해보면 X제곱이랑 좀 작은가요? 자, 요 밑에다가 크게 써볼게요. X제곱도 있고요.
y제곱도 있고요. 여기서 더하기 4x, 여기서 빼기 2y, 그리고 더하기 4, 더하기 1 넘어갈 거니까 더하기 1만 남아요. 이렇게 생긴 게 첫 번째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이 둘 뭐 한다고? 뺀다고. 둘이 빼보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누구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다.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아예 두 점의 좌표를 알잖아요. 두 원의 중심을 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1이고 여기는 0,0이에요. 지나는 한 점을 0,0이라고 보면 기울기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기울기는 0 마이너스 2분의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는 점은 0,0이라고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둘이 연립해서 x랑 y를 찾아보시면 되죠. 그게 공통의 중점일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실제로 좀 찾아보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를 넣을 거래요. 그럼 이제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지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1이 중점의 좌표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의심이 들지. 그래서 요 점이라고 해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하필이면 요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점이기도 해요. 요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의 중점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랑 얘도 이등분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방금 표시한 거 있죠? 이거 하필이면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인 거. 이건 반지름의 길이가 둘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둘이 다르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건 우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이 현의 길이의 중점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찾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왼쪽 원 입장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나 오른쪽 원 입장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나 둘이 합동이겠지. 이 두꺼운 노란색 선분은 공통이니까 그렇다. 지금 삼각형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선분은 아예 공통이니까 그렇다 치고 파란색 선분은 원의 반지름인데 왼쪽 원, 오른쪽 원 반지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빨간색 선분의 길이도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얘가 요 둘의 중점이다라는 말이고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똑같다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혹시나 싶어서 또 이것만 기억할까봐 다시 훨씬 더 원론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즉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 좀 더 큰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커다란 원이라고 보잖아요. 이거 봐. 그럼 이거 완전 다르지. 공통현은 얘예요. 중심은 여기 있고요. 중심이 여기 있어요. 물론 수직으로 만나요. 그리고 현을 이등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의 중점이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하필 이 커다란 원이 작아져서 왼쪽 원이랑 반지름이 똑같아지면 그때는 딱 중점일 테지만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응? 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94번 이야기였고요. 다음 1201번.
요거는 앞에 유형별 문제 중에 몇 번이었더라? 1162번이 약간 비슷한 그림인데 그림이 비슷해서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려고요. 자, 4,5라는 점이 있고 원 중심 좌표도 나와 있고 반지름도 나와 있어요. 접선 두 개 그을 수 있대. 두 접점을 A, B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얘도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원이 있고요. 이 점의 좌표는 1,2예요. 반지름은 루트 2. 괜히 썼네. 자, 중심 좌표가 1,2예요. 그리고 나서 4,5라는 점은 1,2에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도 3칸 올라갈 거니까 대략 이쯤 어딘가에 있다고 봅시다. 여기가 4,5라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접선 긋겠대요. 접선 그어보면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된다. 여러분이랑 수업할 때 이거 한 번도 안 썼죠.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편하네. 이거 왜 안 썼지? 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대충 요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네요. 그쵸? 됐다. 해서 요렇게 두 개가 4,5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되죠? 이 상태에서 접점 두 개를 A, B라고 할 거래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A면 되고 B면 되죠.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그으면 수직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 수직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뭐냐면 A, 중심, B, 이거 뭐니? P.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짧게 얘기해서 그 사각형의 넓이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사각형의 넓이 두 개 구하시면 돼요. 그죠? 반지름이랑 접선의 길이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그냥 2배 하시면 사각형 넓이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야? 선분 AB의 길이야. 이 길이요. 그럼 이 노란색 선분은 뭐 점 A, B를 찾아야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우리 좌표 찾아서 길이 구할 문제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얘가도 도형 가지고 푸는 거예요. 보자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중심 좌표 뭐라고 할까요? Q? AQBP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이런 것도 돼요. 여기 지금 노란색 선분 AB 그거랑 PQ라는 선분이 또 있죠. 이 두 선분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는 이유는 선분 AB는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에요. 삼각형 APQ랑 BPQ가 둘이 합동이라는 건 이해가 되죠? 이거 우리 접선 얘기할 때 잠깐 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니? 이 교점 요 길이랑 둘이 딱 같을 수밖에 없는데 현이잖아요. 둘이 딱 같다며. 그 점에다가 점 원의 중심에서 선 그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떼와서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옆으로 끌고 와서 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Q고 여기가 P라고 봐요. 여기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거기에 노란색 선분으로 여기 수선을 하나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해서 반 나눠도 삼각형 넓이 되지만 요 노란색 선분이랑 PQ의 길이를 곱해서 반 나눠도 삼각형 넓이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야 이거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배우나요? 소자 공식?
소자 공식. 요거 이렇게 옆으로 약간 돌려서 보면 AQ 곱하기 AP는 높이 곱하기 QP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소자 공식. 웃자고 한 소리 아니야. 진짜 그렇게 배웠다고. 아, 내가 배운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소자 공식. 그걸로 따져보자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내면 노란색 선분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빨리. AQ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시면 반지름이에요. 그쵸? 이 원의 반지름 얼마냐면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요 점이 1,2고 여기가 4,5예요. 그러니까 X좌표 아까 3 늘었고 Y좌표도 3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가 3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AP의 길이는 얼마냐면 요거 제곱하시면 9, 2, 18이고요. 요거 제곱하시면 2예요. 그거 빼면 16이네요. 여기가 4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AQP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가 빗변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루트 2랑 4를 곱한 건 노란색 선분의 길이랑 3 루트 2를 곱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선분 AB의 길이는 3분의 4를 2배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으로 구하셔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접선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림이에요.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고 한 번쯤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뭔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만 해도 기특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꼭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은 오늘 하기로 한 마지막 문제인데 12번. 요거를 하려는 이유는 요거 옛날에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오래돼서. 어떤 학교 기출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였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구하라고 하는 건 직선 PQ래요. 요거야 요거. 다시 표시하는 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그림을 좀 키울 걸 그랬나요? 잠깐만요. 조금만 크게 봅시다. 직선 PQ거든요. 그러면 P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건 알겠고 Q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건 알겠고 Q는요. 제가 일부러 좀 키웠는데 크기를 Q는 X축 위에 있는 X축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점이야.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선분이야. 그쵸?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호예요. 이 호. 요거. 얘라고 얘. 노란색.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뭐 그린 거냐면 원래 있던 그림이랑 완전히 겹치는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와, 잘 그렸다 그죠? 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있던 원이랑 겹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그렸냐 하면 요 원에 요 끼퉁이를 접어가지고 노란색 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요 부분 PQ라는 바깥쪽에 있는 호, 그 부분을 접어서 안쪽에 있는 호가 되었다는 건 이 노란색으로 제가 다시 그어놓은 호를 연장해서 원을 완성시켰다고 보면 원래 원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PQ라는 호 있는데 얘를 접어가지고 X축에 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요 호랑 요 호는 같은 호예요. 그런데 그럼 얘를 줄줄줄줄 연장해가지고 실제로 원을 만들었다고 보면 이걸 쭉쭉쭉쭉 연장해서 만든 원이랑 당연히 똑같지 않겠냐는 거고 그 말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생긴다는 거고 그 말은 얘를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다 여기 딱 겹치게 만들어 보면 짜잔 이러면 원이 완성되더라 라는 거야. 약간 삐뚤어졌는데? 아마 요렇게
약간 결벽증 있어가지고요. 못 참아요.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봐봐. 그러면 이것도 그림 이상하다. 아이,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요 점선을 접어가지고 접하게 만들었어. 그럼 얘를 계속 연장하면 이렇게 생긴 원이, 아이고, 이렇게 생긴 원이 될 텐데, 그죠? 이 원에서, 이 노란색 원 입장에서 보면, 미안해. 자꾸 이렇게 되네.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 노란색 원 입장에서 보면, 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접었잖아요? 이 호가 X축에 접했거든. 연장해서 원을 만들었다고 치면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반지름은 원래 있던 원이랑 똑같아요. 즉 반지름은 4인 녀석이 될 거고, 중심 어디 있다고? 요 2에서 접했으니까 요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야. 중심 좌표 얼마라고? 2,4라고요. 반지름이 4니까 X축이 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새로 만든 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4의 제곱이 4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직선 PQ의 방정식은 뭐 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예요. 어떻게 구한다고? 윤서봐, 어떻게 구한다고? 계속 기다릴 수 없겠지? 빼서, 두 식을 빼서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한다. 오케이? 네. 식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 쭉 전개한 녀석이랑 원래 있던 요 녀석이랑 둘이 빼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그게 직선 PQ 가로지르는 직선일 거다라는 말이라고요. 선분 PQ를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되죠? 그래서 요 녀석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 기출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아마 뭐 수능 문제 따라서 낸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꽤 유명한 문제여서 골라봤고요. 이거 말고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질문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래 윤섭 K 이거 너 내가 대답하고 나서 쓴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약간 불안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에서 질문해야 될 것들은 공통적인 건 좀 뽑아서 했고요.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문제 있죠.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표시했다가 따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와서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으로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뭐 하시냐면 제가 질문했던 거 제가 풀었는데